너도 알고 나도 알고 남녀노소 모두 알고 우리 동네 산부인과. 와, 지금까지 저희 채널에서 맨날 관계를 열심히 해라 열심히 해라 막 12번 막 이렇게 얘기했었잖아요. 하나 둘셋넷 12번 아시죠? 피임만 잘하면 된다, 열심히 해라, 뭐 이런 말씀을 되게 많이 드렸는데요. 오늘은 성관계를 하면 안 되는, 좀 주의해야 되는 케이스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성관계를 피해야 되는 대표적인 상황 중에 어떤 거 말씀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전치 태반. 무서워. 전치 태반인 경우에는 태반이 자궁 입구를 막고 있기 때문에 출혈의 위험성이 좀 있을 수가 있어요. 특히 우리가 관계를 하게 되면은 자궁이 좀 수축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혹시 출혈이 생기면은 좀 치명적일 수가 있기 때문에 완전 전치 태반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성관계를 가급적 피해 주시도록 해야 됩니다. 생각만 해도 조금 무서워요. 저희가 내진도 안 하잖아요. 내진도 안 해요. 네. 손가락으로 내진도 안 하거든요. 양막 파수? 와, 그때 관계하면 진짜 양막 파수가 되어 있으면 관계를 하다 보면 아기 쪽으로 감염이 될 수 있어서 저희가 내진도 되게 조심하고, 아기를 감싸주던 양수와 양막이 없어졌으니까 감염의 위험이 올라가므로 성관계를 안 하는 게 좋습니다. 네, 조기 진통 안 될 것 같아요. 관계를 했을 때 뭐 감염의 위험도 있지만 진통이 조금 더 진행되면서 조산으로 이어질 수 있겠죠. 주수가 만약에 그래도 좀 찬 상태에서는 뭐 조산을 해도 아기가 괜찮을 수 있겠지만, 아주 이른 주수에서는 사실 유산으로 이어지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임신 중 합병증이 있을 때는 성관계를 안 하시는 게 맞겠습니다. 성관계 시 성기가 아기 머리를 가는데요. 뱃속에 있는 아기에게 해롭다. X. 와, 이거 머리를 딱밤 탁탁 때리는 느낌으로 생각하신 건가? 그만큼 딱딱한가? 딱밤 때릴 정도면 진짜 가는 분인데. 그 안으로 들어가요. 거기가 이렇게 열려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되게 이거는 약간 불가능한 것 같아. 절대 불가능합니다. 이거는 그리고 아기는 일단 양수라는 그 물풍선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머리를 때릴 수 없고요. 성관계가 금기가 아닌 이상은 저런 문제가 생기진 않는다. 근데 설사 가격하더라도 애기한테 해롭진 않을 것 같아요. 좋을 것 같진 않은데요, 때리면. 좋을 것 같진 않은데. 단어가 가격 할 정도의 그런 되나요? 그냥 기빵맹이를 그냥 넘어가자고요. 임신 중 구강 성분은 위험하다. 여보, 여자가 받으면 여성이 구강 성교를 받을 때 질 안쪽으로 공기가 들어가게 되면은 그걸로 에어 엠볼리즘, 공기 색전증이 생겼다는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이제 통상적으로 그렇게는 하지 말라고. 근데 그게 구강성에 불로래요? 아니 숨을 쉴 수도 있잖아. 너 거기서 숨 쉬기만 해. 그럼 언니 어떻게 해야 돼? 아니 숨을 쉴 수도 있잖아. 끊었다. 잘했다. 알았다, 적당히 하자. 넘어가자고요. 출산 시에 성관계하면 위험한 상황. 출산하고 산후 감염. 감염이 있을 때. 감염이 있을 때. 국멀구도 있나요? 갑자기 안 떠오르네. 와이프가 화나했을 때. 정답! 와이프 화나했을 때는 덮치면 안 된다. 정답. 그리고 사실은 자연분만해서 회음부가 아직 아물지 않았다고 하면은 관계를 하시면 안 되죠. 그 진짜 오로도 사실 한 달 나오잖아요. 색깔이 물론 연해지긴 하지만 그 시기에 관계를 하면 좀 금기까지는 아니어도 굉장히 여성분은 별로 좋지 않을 것 같아요. 얼마나 참아야 돼요? 출산을? 보통 한 달 후부터 관계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요. 산육기 자체가 사실 6주거든요. 산육기는 지나고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근데 보통 아무래도, 하기는 하니까 한 3주차쯤 병원 오시면 피임하라고 말씀드리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하시는 분들이 있긴 있어서 맞아요. 그게 틀렸다고 할 수는 없는데 맞아요. 와이프가 하고 싶으면 출산 후 회복되기 전에 성관계를 하면 가슴이 처지고 살찐다. 이거 모르겠... 애를 낳고 나면 처지고 살이 찌죠. 왜냐면 힘드니까 많이 먹어서 그럴 또 수 있다. 찌기 아니, 그리고 불규칙적으로 먹으니까, 그지? 딱 빠르게 먹고 그러니까. 그리고 가슴은 어쨌든 우리가 임신 중에 가슴을 쪘고 그게 다시 돌아가는 중에 한번 불어났던 풍선 같은 거니까 당연히 처질 수가 있는 거고, 뭐 교과서적으로도 6개월 정도까지 평균 5kg 정도는 4살로 남아있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근데 진짜 애 낳고 난 뒤에 제일 슬픈 게 이쪽인 것 같아요. 진짜 가슴이 너무 슬퍼요. 샤워할
치료할 때 되게 우울하다는 거를 딱 느끼게 되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가슴이 처지고 살이 쪄서 다이어트 하기 위해서 운동을 하면 없어지죠, 아예. 아, 살이 빠져서요? 아. 진짜 슬퍼요. 그 전까지는 되게 가슴이라고 불렀던 걸 젖이라고 누가 나한테 계속 맞아. 젖 이렇게 하고. 이렇게 컷해서 촬영해주세요. 이렇게 해서 영상 나오게 흑색으로 이렇게 쳐주던지. 그러고 자꾸 누가 만지고. 아, 흑색 이렇게. 음식 중에 관계할 때 좋은 자세 혹은 안 좋은 자세가 있을까요? 있을 것 같아요. 저는 후배위 추천합니다. 전 측배 위. 아, 그것도 맞아. 측배가 치기, 교과서적인 치기. 치기. 배가 깔리지 않는 자세? 맞아요. 뭐 여성 상의도 괜찮고. 네, 여성 근데 이제 여성 상의 할 때 너무 깊이 넣지 않도록 여성 상의 하면 너무 깊이 들어오면 안 됩니다. 그거 있네요. 네. 후배위도 기피하지 않게 조심해야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나 흑색 쳐줘. 두 가지 피하면 되는데 배가 압박되는 체위를 피해주고 너무 깊숙이 삽입하는 거를 피해주시면 되고 나머지는 다 괜찮을 것 같아요. 맞아요. 바람만 안 불면. 불로오래요? 시술이나 수술했을 때 관계를 하면 안 되는 거. 자요. 시술한 직후. 그치? 수술한 직후. 난 틀렸어. 이제 자궁경이라든지 질 쪽으로 접근을 해서 자궁 안쪽을 보고 뭐 용종을 뗀다든지 아니면 소파술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외부에서 안쪽으로 들어간 거니까 감염의 가능성이 있어서 어느 정도의 기간 동안은 관계를 피해 주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아니면은 웬만한 시술들은 또 그 자궁을 잡기 위한 도구들을 쓰거든요. 그럼 그 입구 자체에 손상이 있을 수 있어서 큰 문제는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무릎에 상처 났다고 밴드 붙이는 것처럼 피하면 좋다. 그리고 가끔 복강경으로 자궁을 제거하고 난 뒤에 거기 딱 봉합 부위가 덜 붙었는데 관계하다가 너네도 다 봤지? 맞아요. 장이 질로 튀어나와서 응급실에 오시는 경우가 있어요. 진짜. 저는 전연차 때 처음 보고 진짜 기절할 뻔했거든요. 응급실에 이렇게 제일 빨리 어떡하지? 이러면서 무균 상태에 있던 장들이 이제 밖으로 나왔기 때문에 바로 꼬맬 수도 없어서 그때도 의사가 된다고 할 때까지 절대 관계하시면 안 돼요. 선생님 최근에 경험 있으시잖아요. 질 쪽으로 수술을 했는데 사실 질 점막은 붙으려면 좀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6주 정도를 관계를 금해 주시라고 안내를 드리는데 그 안에 관계를 했을 경우에 사실은 수술 부위가 다 벌어질 뿐더러 염증, 감염이 좀 심하게 생겨서 항생제를 엄청 쓰고 다시 꼬매야 됐던 그런 케이스가 있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절대 수술 직후에 의사가 이때까지는 관계하지 마세요. 그러면 꼭 그때까지는 관계를 하시면 안 됩니다. 요실금이라든지 뭐 방광류 수술이라든지 질 안쪽 수술을 했을 때 남편에게 말하기 좀 그러니까 말 안 하고 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더라고요. 그랬는데 이제 조금 거나하게 취하신 분이 와서 여보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나는 환자들이 왜 그것도 많이 물어보잖아요. 수술하고 난 뒤에 언제부터 술 먹을 수 있어요? 이거 많이 물어보시잖아요. 사실은 한 뭐 2, 3주부터는 드셔도 되는데 먹지 말라 그래요. 왜냐면 자기가 취해가지고 할까봐. 수술 부위에 공기가 들어가면 염증이 생겨서 큰일 난다. 아니죠. 진공을 만들 수는 없어서 사실 공기는 들어가는 들어가죠. 거고 공기 들어간다고 염증이 생기지는 않는 것 같아요. 이거 그거랑 비슷한 것 같아. 질이 왜 환기가 안 된다 그러나? 뭐라 그러죠? 이게 그게 안 돼서 통풍이 안 돼서 질의 통풍이 질환기 좀 잘 시키세요. 주기적으로 좀 열어주시고 통풍이 안 돼가지고 뭐 지렴이 많이 생겼다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근데 그것도 별로 상관이 없잖아요. 네. 이제 성매개 감염에 대해서 얘기해 볼 건데요. 네. 헤르페스가 활동성 병변으로 나와 있는 동안에는 너무나 쉽게 퍼질 수가 있기 때문에 관계를 반드시 피해 주셔야 됩니다. 그 외에 나머지 성병으로 맞아요. 치료가 꼭 필요한 것 파트너랑 같이 치료해야 되는 것들은 그때는 조금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맞아. 치료가 완료될 때까지는 사실 둘 다 관계를 하시면 안 되고 그 이후부터는 반드시 콘돔을 잘 쓰면서 이제 관계를 하는 게 좋다. 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콘돔만 쓰면 모든 성매개 질병이 걸려도 성관계가 가능하다. 오, 아주 위험한 발상인데요. 네. 라텍스 콘돔을 썼을 때 뭐 헤르페스도 줄이고 에이즈도 뭐 줄이고 한다는 게 줄이는 거고 만약에 성매개 감염을 전염을 시키지 않으려면 온몸에 랩을 감고 아무것도 체액이 닿지 않게 해서 해야 되는데 불가능하죠. 저는 이 이야기를 하면 그 이야기 우산 쓰고 우비 쓰면 비 안 맞냐 맞긴 맞는다. 맞아요. 근데 덜 맞죠. 그렇죠. 그리고 그 사람이 바이러스가 엄청 많은 우산 써도 우리 막 태풍 오면 다 나졌잖아요. 그 사람이 병이 많고 할 때는 일단은 안 하는 게 맞죠. 성병 치료 중에도 항생제만 잘 먹으면 성관계에도 괜찮다. 많은 X.
치료가 끝나고 해야지. 아니 근데 그렇게 좋은가 보다. 불타나 봐. 약간 크게 세 개 나뉜 것 같아요. 치료가 되는 성병, 그다음에 헤르페스랑 HPV 이렇게 세 개를 보통 나눈 것 같아요. 근데 이 세 개 걸리면은 남자는 잘 모르겠는데 여성 진료하면서 보면은 이 성욕이 갑자기 확 떨어지나 봐요. 맞아. 그래가지고. 진짜. 안 하고 싶지. 이렇게 성병 걸리고 이러면은. 생리 중에 성관계 해도 되냐 물어보면 뭐라고 하세요? 진짜? 하시고 싶으면 하세요라고 하는데 커플이 진짜 오랜만에 만났는데 하필 생리 중이야. 해야지. 네. 근데 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여자친구가 안 원하면 안 하는 거죠. 맞아. 양 많은 사람 피해줬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전해드릴게요. 네. 그래서 일단 생리 중에는 관계해도 되는 거죠. 사실 안 되진 않죠. 그렇죠. 근데 이게 저는 꼭 주의하셔야 되는 게 명확히 생리면 사실 질내 사정을 해도 임신할 가능성이 없죠. 근데 이게 명확히 생리가 아니야. 배란 출혈이나 아니면은 다낭란소 증후군 환자들은 주기가 막 들쭉날쭉하게 이게 부정 출혈일 수도 있단 말이야. 근데 그때가 생리인 줄 알고 주기법 이러면서 이제 질내 사정을 했어. 임신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여러분들이 주의를 하시는 게 좋고 건센 말처럼 콘돔을 끼고 하는 게 제일 안전하겠다. 서로 이제 덜 찝찝한 거죠. 네. 성관계 중에 질 경련으로 인해 남녀 둘이 겹쳐진 자세로 응급실에 온 사례가 정말 있는 거예요. 쇼츠에도 최근에는 이렇게 커플이 입을 이렇게 돌돌 싸면서 이렇게 둘이서 이렇게 붙어 나가면서 이렇게 하는 게 나오더라고요. 오마이갓. 그래서- 있을 수 있군요. 근데 저는 실제 보지는 못했으니까 의사로서 말을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다만 이제 우리가 질경련이 진짜 심한 분들을 이게 너무 확 쪼여지면 그 성기를 꽉 잡을 수 있다고 생각은 하는 게 왜냐면 남성의 성기가 그럼 발기 꺼지면 빠질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밑에 페니스를 꽉 잡아버리면 피가 오히려 못 빠져나가면서 그 발기 된 채로 유지돼 버리거든요. 그럼 어떻게 빼요? 수면 마취를 둘 다 수면 마취 해버리면 하면 이제 싹 릴렉스 되지 않아요? 너무 어려운데 이거? 듣긴 해. 성관계 하다가 응급실에 오는 케이스는 저는 딱 두 개인 것 같아요. 배란기에 이제 관계하다가 이제 난포가 터져가지고 급성 복통으로 오신 거랑 두 번째는 천여막 찢어져가지고 질이 쫙. 그래서 오고 세 개네요. 세 번째는 콘돔 질을 복상사 자꾸 얘기하지 마요. 내가 애써 무시했는데 옆에서 복상사예요. 복 계속 얘기하고 있어. 세 개나 해서 내 거 받아주는 줄 알았거든. 세 개네요. 콘돔 얘기하려고 그랬어요. 관계하다가 질에 콘돔 들어 3개 봤어요. 저는 3개 봤고요. 복상사는 아직 못 봤어요. 자, 오늘은 성관계를 이제 피해야 될 상황. 저희가 늘 장려해오던 그 성관계를 요거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드렸는데 이게 금기라고 해가지고 절대 하면 안 되고 영원히 하면 안 되고 이런 게 아니고 치료를 하는 과정에서 또는 회복되는 기간에 조금 주의해라 이런 얘기니까 질환을 가지신 분들이 걱정을 하는 일은 또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이제 성매개 질환이라던가 수술 후에 성관계를 할 수 있는 상태로 회복되는 과정은 이제 주치의 선생님들이 꼭 판단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을 치료하고 계신 주치의 선생님들하고 상의를 잘 하시고 계획을 세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고 또 컨텐츠로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시는 내용들이 있으시면 댓글로 써주시면 저희 PD들이 또 취합해가지고 좋은 컨텐츠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 동네 산부인과였습니다. 와! X. X? 아니요? 귀여워가지고 죄송해요. O, X. O, X. 지금까지 40대 애교였습니다. 출산 후 모유 수유 중에 성관계 때문에 모유의 이상 물질이 섞인다. 이거는 아주 신박한데요? 진짜. 일단 모유는 혈액에서 나와서 만들어지는 건데 이거는 그거랑 똑같은 수준이야. 매운 거 먹으면 모유가 매워진다. 우리 아빠 약간은 침이 매워. 묻나 보지 뭐. 말이 안 되잖아. 아 그러면 그거일 수도 있겠네. 뭐가요? 뭐요? 뭔데요? 뭐 나 가운데 있었는데 나만 모르는 얘기 니네끼리 했어? 우리 아빠 약간은 침이 매워. 묻나 보지 뭐. 침. 아, 그럴 수 있겠다. 수유할 때 닦고 수유하잖아. 그래서 모유로라도 닦지. 아. 아니면 가세수건 같은 걸로.